2025년 9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결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에서 국방 분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대통령 임기 내 전환, 즉 조건만 맞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에 전작권을 전환한다. 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작권을 갖고 오면 뭐가 달라지나요? 대한민국 군대의 제일 약점은요, 뭐 정권만 바뀌면 개혁하는데, 이 개혁이란 게 뭔가 해보고 나서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군대를 어디 집어넣어 갖고 전투를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 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전투에 제대로 투입해보지 않고, 개혁만 들이합니다. 정권만 바뀌면은 뭔가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군을 이리 개혁, 저리 개혁하는 것 같아요.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겠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웃기는 생각이 드는데, 전작권 갖고 온 건 아예 좀 이따 논의할게요. 그 전에 지금 평시작전권은 누가 갖고 있죠? 합참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잘못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상이에요. 자, 이 군이라는 거는요,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을 자기가 장악하게 되면 국가 전체를 말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군은 누구도 장악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통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가 원수가 통수권자가 됩니다. 국민을 대표자란 이름으로. 근데 이 대통령이 이제 군 통수를 하는 거는 전쟁 때 군 통수를 하게 하는 건데, 근데 평시에도 말이에요. 이 군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고 군을 이끄는 전체 사령관을 지정해 놓으면 그가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뺏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국가에서는요, 군을 쪼개놓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육군, 해군, 공군으로 쪼개놓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해군, 공군으로 막아보려고 하고, 해군, 공군이 쿠데타하는 경우는 적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2.16 사건은 해군이 일으켰었죠. 해군, 공군이 하면 뭐 이걸로 막아보기 위해서 군을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각 군의 총사령관도 국가 원수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죠. 이제 모든 군사 조직은요, 군은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철저한 상명하복 조직으로 만듭니다. 한 사람이 다 지휘하는 독재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령관, 커맨더라 그래요. 그 커맨더가 결정을 하도록 정보 작전 군수 참모를 주죠. 핵심적으로. 이제 어떤 적이 어떻다는 정보가 있고 우리 군이 어떻다는 정보가 있으면은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적이 또 어떻게 움직인다는 정보가 있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작전을 짤 수 있잖아요. 작전을 짜면은 거기에 필요한 무기, 탄약, 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력을 그걸 갖고 올 수 있느냐? 군수 쪽에서 검토해서 어렵다 그러면 작전 계획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작전 계획을 짜놓고 있다가, 그 중에도 이제 A안, B안,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 또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거, 그건 목적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몇 개 짜놓고 있다가 딱 사건이 벌어지면은 A, B, C 안 중에서 어떤 걸 취합해갖고 참모장이 주면은 사령관이 택해서 go 하는 겁니다. 사령관은 결정권자예요. 참모장들은 그 참모를 겨누리면서 의견을 조합하는 프리자이더, 의장에 가까운 이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육군 사령관이 있으면 육군이 쿠데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육군 본부에는요, 육군본부에 사령관이 없어요. 육군본부가 참모총장이 있죠. 참모총장은 참모장이에요, 참모장. 거기 가게 되면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정보작전 군수 이렇게 요새는 뭐 기참 이렇게 순서가 바뀌지만은, 네, 그럼 육군사령관은 누구냐? 국가 원수 대통령이에요. 국민 대표. 해군사령관도, 공군사령관도. 이게 민주주의 국가. 지금 이재명 정권은 자기네가 사법부도 장악하고 상권도 분권 분립도 다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권 분립을 해야 되죠. 똑같이 군도 이렇게 서로 합쳐놓으면 쿠데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쪼개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다가 미국이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2차 대전 때, 특히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울 때 주로 해군이 싸우는데, 큰 섬에는 육군을 집어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막 해군 밑에 있는 해병대 투입하다 보니까 육군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거는 막 육군이 때리고 해군이 때리고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집중 사격을 하는 건 제가 바보짓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목표에서 하나만 딱 쏴서 제거해야만 원샷 원킬이지 100발을 집중 사격해서 제거하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평시에는 군을 다 쪼개놓고 있지만 전쟁을 딱 할 테니 합쳐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육군이 때린 목표를 해군이 안 때리고 공군이 안 때리고 공군이 때린 목표는 육군이 안 때리고 해서 그냥 많이 쓰자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Unified Command 통합 전투사령부를 만들어요. 육해 공군은 다 쪼개놓고 있는데 탁 전쟁이 났을 때 지휘하는 부대만은 육해 공군을 다 합치는 통합사령부를 만듭니다. 그게 인도태평양 사령부예요. 유럽 사령부예요. 중부군 사령부고 미국의 그 6대 유니파이드 커맨드가 있죠. 그거 말고도 수송사령부 더 있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군대를 육해공군을 다 평소에 집어넣고 있으면 이게 쿠데타를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요 사령부만 해놓고 한두 개 부대만 갖다 놓고 나머지는 육군, 해군, 공군이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러다가 딱 터지면은 여기 원래 있던 부대 몇 개에다가 이쪽 부대를 막 갖고 와서 확실한 통합전투군 사령부를 꾸미죠. 그래서 육군 구성군 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육군을 구성하는 부대는 어느 부대다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육군 구성군 사령부. 근데 전쟁이란 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유럽에서는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육군이 갖고 있는 부대를 인도태평양 통합전투사령부가 쓸 수도 있고 유럽 사령부가 쓸 수도 있고 중부 사령부가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쓸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같은 부대가 이 부대는 인도태평양의 사령부로 들어가고 유사시에 또 어떨 때는 절로 들어간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잘 싸우기 위한 시스템으로 만든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은 군사 경험이 없잖아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쟁을 이끌려고 하니까 자기 참모가 없어. 참모는 누구야? 아까 말한 대로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참모장이니까 참모장. 그런 사람들을 자기 참모로 쓰는 겁니다. 육군 참모, 해군 참모, 공군 참모를 쓰는데 이 세 사람은 평소에는 각군을 대표하면서 각군 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의 프리자이더, 의장이 누구냐? 그게 합참의장이에요. 그럼 합참의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면 그 3군, 육해공군 총장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할 때 의장 역할을 합니다. 의장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처럼 당신이 얘기하시오, 당신이 5분간 얘기하시오, 나눠주는 역할이죠. 그리고 요 3군 총장을 대표해서 이 사람들이 3군 총장이 참모라면은 합참의장은 요 참모를 이끄는 참모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군사 참모가 되는 겁니다. 이 합참의장이 미국에서 전체 부대를 이끄는 통합전투사령관이 아니에요. 통합전투사령관은 그와 별도로 인도태평양사령부, 유럽사령부, 중부사령부, 북미사령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평시에 합참의장이 전군을 작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 합참의장이 전군 최고사령관이야. 대한민국 전군 최고사령관은 대통령이 돼야 돼. 합참의장은 그러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군사 참모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군 시스템에서 가장 잘못된 겁니다.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칠 생각을 아무도 안 해. 지금 합참의장들이 뭐 그런 능력과 의지가 없어 그렇지. 지금 시스템대로 하면은 육군의 기작사에 있는 몇 개 부대, 해군의 몇 개 함대, 공군의 몇 개 비행단 꺼내갖고 용산 때려! 그러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거든. 물론 그렇게 군인이 움직여주느냐 안 움직이느냐는 별개 권한이지만 그게 권한이 있어요. 합참의장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김용현 국방장관 통해서 바로 계엄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합참을 통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합참이 평시 최고사령관이 있는 데니까. 합참의 계엄과가 있어요. 그 합참의 계엄과를 무시하고 김용현 장관이 합참의장을 무시하고 바로 육군본부로 계엄을 했다가 돈자된 게 이번 사건입니다. 그 계엄도 합참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강한 전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합참의장 한 사람으로 딱 해놓은 거는요. 지금은 그럴 사람이 없어 그렇지 나오면은 바로 독재로 갑니다.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합참의장은 각군총장과 더불어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보좌하고, 전시에는 우린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니까 육해공군이 전체를 하나를 묶어서 총동원 해서 싸워야 되죠. 그 사령관은 따로 둬야 돼. 근데 그 사령관을 하는 사람이 누가 합참에 가게 되면 작전본부장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 계급은 별이 셋이야. 작전본부장이. 근데 이 작전본부장이 사실은 육해공군을 통합주의하는 작전사령관이, 통합전투사령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통합작전본부 밑에 있어야 되는 육군의 지작사령관은 별이 4개야. 그게 안 맞아. 이거 하나 정리 못하고 있어요. 해공군 작전사령관은 그래도 별이 3개라서 가능한데 육군의 지작사령관은 또 이작사령관은 별이 4개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거 하나 정리 못하면서 왜 자꾸 전시 작전 통제권만 갖고 오려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랄 발광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군을 딱 묶어서 우리만 쓰면 되는데 미군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만 이길 것 같죠.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 연합군을 만들면은 누가 총사령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자권을 갖고 와도요, 미국이 연합군으로서 들어와서 우리를 지원해주면 미군이 총사령관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쟁 나면은, 전쟁이 안 나면은, 안 나는 상태에서라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와 있더라도 실제로 전쟁이 나면 미군이 총사령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나치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처칠 총리가 미국 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미국이 부대를 보냅니다. 그 부대의 사령관으로, 총사령관으로 육군의 아이젠하워가 가죠. 그래서 미영 연합군이 처음 만들어질 때 최고 사령관을 누구예요? 아이젠하워가 하잖아요. 그 세컨 사령관을 누구예요? 몽고메리 영국군 최고 사령관이었잖아요. 이거는, 아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철수했지만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보낸다. 그래서 자이툰 지역을 우리가 담당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뭐 이라크 군대 있다면 이라크 군은 우리 통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위에 미군이 있어서 미군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을지, 미군은 전체를 하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라크 군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와봐야 전시가 되면 미군이 다시 총사령관해.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는 전시, 상상을 한 전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평시작전 통제권을 합참의장이 가진 것과 똑같고, 이 합참의장이 한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관으로 있는 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는 겁니다. 합참의장과 각군총장은 서로 쪼개져 있으면서 대통령의 군사참모가 돼야 되고, 이 우리 군사력을 한 사람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긴급히 싸워야 되니까 전방에 있는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6군단, 뭐 3군단, 2군단 이런 전방부대하고 우리 수원비행단, 그다음에 성남비행단, 횡성비행단, 또 어디가 전방비인가, 뭐 청주까지면 청주비행단, 해미비행단,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서해 1함대, 서해 2함대, 동해 1함대,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부 같은 거, 요거는 딱 묶어서 북한하고 바라붙어야 되니까 요건 통합전투사령부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그 상부 조직만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한두 개 부대만 넣었다가 딱 규모에 따라서 아까 말한 부대가 다 들어오는 초대형 통합전투사령부, 아니면 뭐 적게 운영한든지. 그리고 이제 후방에 있는 해군의 3함대, 육군의 2작전사령부, 공군의 뒤에 있는 공중전투지원사령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그런 거는 이제 육해공군이 각각 관리하면서 통합전투사령부에 넣지 않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의 평시작전권, 그리고 전쟁이 안 나는 걸 상정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합참의장에 주는 거는 대한민국의 쿠데타 국가로 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뺏기는 지름길을 만드는 바보짓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규백 씨 지금 장관으로 갖고 그 친구들 공부 많이 한 친구들 입도 뻥긋 못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이제 전작권 전환인데, 2014년, 이건 조건은요, 미국과 우리가 합의한 거예요. 2014년에 한국이 연합방위, 미군을 같이 끌고 할 작전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게 두 가지 핵심인데, 지금 우리가 미군을 이끌고 작전할 능력이 있나? 이게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했죠. 미국이 얻는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우리 그 정보를 받아서 우린 작전을 짜. 미국이 안 주면 몰라. 그러니까 연합방위를 우리가 못해. 미국 애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어떨 땐 모릅니다. 미국이 안 알려주면. 미국이 저 이재명 정권 자꾸 까불면 몇 번 북한이 쏴도 안 알려주면 우리 나중에 일본에서 발표가 나오면 그래 하고 알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무슨 우리가 미국을 이끌고 작전 계획을 짜. 그리고 북한이 쏜 것도 모르는데 핵미사일 방어 능력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북한 전역을 촘촘히 보는 위성을 깔아놓고 근데 그 돈은 어마어마해. 미국은 전 세계를 다 보는 위성을 돌리니까. 그리고 우리도 몇 개, 5개인가 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못 볼 때 우리 위성이 봐주는 거를 미국, 일본에 주고 우리가 못 보는 더 광대한 시간은 미국이 잡은 거, 일본이 받은 거 우리가 받는 게 이게 지소미아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우리가 대응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정권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조건 자체를 성립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정권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수사권이 없는 검사만 두겠다고 하는데 공소청 검사들이 공소 제기를 하려면은 뭔가 미진한 게 있으면은 수사기관인 중수청이나 국가수사본부에 이거 다시 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돼. 그게 수사예요. 보안수사명령. 그걸 안 주면은 공소청이 유지가 안 되는데 그걸 안 주는 쪽으로 지금 공소청을 만들겠다고 기를 쓰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걸, 남자를 여자로 바꾸겠다라는 것처럼 안 되는 걸 기를 쓰고 하는 바보짓이다. 네. 자, 안규백 씨 민간인 출신으로 방위병 출신 같은 거 저는 시비를 안 겁니다. 근데 이게 군을 알만한 사람이 왜 과거 정권이 하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냐 이거야. 민간인 장관이 갔으면 달라야 될 거 아니요. 민간인 장관이 갔으면 군부 독재가 안 나오도록 합참의장이 전권을 지는 전작권 전환 또 평작권 갖고 있는 것도 시비를 걸어서 없애야지. 그건 얘기도 못하는 그 안규백 씨 뭐하러 그냥 과거처럼 이제 뭐하러 민간인 장관이 쫓아가서 하나만한 얘기를 개혁이라고 떠들고 그걸 120대 과제에 넣어. 또 하나 웃기는 게 방첩사를 없애서요. 방첩사가 하는 기능 중에 지금 우리 군대가 쿠데타를 못한다고 보는데 군내에서 쿠데타가 제일 무서운 거. 적이 쳐들어온 것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쿠데타를 막는 거를 보안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보안. 군대 내에서 누가 총을 가지면서 총독을 나서 청기남동 벌여도 골치 아픈데 그 부대 이끌고 이재명 잡겠다고 뛰어들면 어쩔 것이요. 그거를 막기 위한 부대가 방첩사예요. 옛날 기무사 보안사.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 군에 들어와 있는 간첩질 하는 놈들 우리 보안정보 흘린 놈들 잡아야죠. 나머지는 정보 굉장히 중요하지. 주요지휘관들이 어디 술 처먹고 놀더라. 그 군기관 잡아야죠. 그 비밀경찰력 하는 게 방첩사라고. 근데 방첩사 죽여놓으면은 다른 기관에서 이걸 하라고 하면은 그 기관도 원래 하던 업무가 있는데 이 군더더기로 오는 일을 하겠냐고. 방첩사가 없어지면 누가 위험해지냐?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해지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수사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보안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방첩 업무는 방첩사를 해체해서 만드는 새로운 조직으로 하겠다. 이거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무덤 파면서 거꾸로 북한 군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더 모르는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정권만 바뀌면 좌파 정권은 원자력을 자꾸 손을 대고 더 좋은 발전원이 있나 그런 없잖아요. 원자력이 최고잖아요. 가장 싸고 안전하고. 이게 원자력이 국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게 원자력을 민영화하자는 주장하죠. 근데 군은 민영화할 수가 없어. 군은 국가가 해야 돼. 국가가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개혁하는 거 보이려고 맨날 만지작거리는 게 전작권 전환이고 하는데 이럴수록 우리 군은 약해지고 오히려 이재명 정권을 뒤집는 쿠데타의 가능성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걸 안규백 씨가 가서 막아야지. 사람 좋은 안규백 씨가 이거 못하고 하는 거는 요즘 나오는 사진 보니까 살이 좀 쪘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힘들죠. 근데 요체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성랑 안보실장이 잡겠습니까? 이재명 씨는 군대도 안 가서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좀 불쌍해요. 되지도 않는 계획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냥 내가 나중에 장관했다 그런 기록만 내리려고 하는 건지 참 한심합니다. 자, 권력만 잡으면 적하는 원자력과 군을 쪼물락 하는데 이게 사실은 원자력 죽여갖고 한국 전기값 올라가면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좌파가 점점 인기가 없어지죠.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평자권을 합참의장한테 줬는데 또 전자권까지 주게 되면은 군을 장악한 1인이 어느 순간에 대통령을 제기하고 자기가 넘버원이 되는 쿠데타를 할 수 있어요. 이걸 피해가야지. 그리고 북한한테 이기는 방법을 찾으려도 우리 군인들을 장악하고 전쟁터로 집어넣어서 싸우면서 이렇게 고쳐가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옛날에 하던 거 꺼내서 문재인이 하던 거 노무현이랑 또 돌리고 아이고 38 따라지 발상입니다. 참 이재명 정권에서 내놓은 국방개혁 과제 한심하게 그지없다.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